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 업무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중요한 점 5가지와 그것들을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체 회계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1월부터 결산이 끝나는 다음에 3월까지 업무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의 업무를 종류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보는 거예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작성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프로세스를 작성하고 궁금한 것은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작성해 보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뭘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것은 그냥 적어만 두고 나중에 다시 채워두기도 하고요. 기간마다 분기별로 해야 할 일은 자금 계획표를 작성하면 더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떤 업무의 시작은 끝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원천세이면 거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이걸 우리가 작성했던 거랑 맞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납부서만 주니까 신고서도 같이 달라고 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엔 하는 방법에는 과정과 결과까지 포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업무 절차나 프로세스를 작성할 때 목록의 결과는 꼭 넣어서 작성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론과 실무를 대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해야 할 때 모르면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 회계처리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럼 회계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내용은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는 세법을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실무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게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 그래서 DB형은 자산 부채인 거고 DC형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네.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 과정을 알면 내용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알아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대하는 방식은 종류와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실무는 주체적으로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계정 과목이에요. 비용들은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한다고 엑셀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엔 계정 과목을 알아야 세금 계산하는 방식을 알 수 있어서 비용을 계정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결제 방법과 내용까지 적어놔야 부가세 혜택이나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세부 내역 없이 회계사무실에 내용을 주면 하나씩 찾아서 물어봐가면서 부가세에 포함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내역을 작성해야 세부 내역을 작성하는 이유도 알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알게 되고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필수로 계정 과목을 알아야 하니까 처음부터 이건 어디에 포함될까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가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실무를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특히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 종류에 따라 제조면 제조 원가의 경비와 노무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비용은 판관비에 다 들어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마다 매출 분류와 비용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법인세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익과 법인세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목록과 구성을 알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산을 하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조정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운영관리에 필요한 회계 자료가 필요한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게 되면 우리 회사만의 내부 회계 관리를 하는데 기초가 되어
그래서 회사만의 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마지막은 회계 업무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회계 원칙을 알고 우리 회사만의 회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회계 기준은 계정 과목별 사용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결제일, 결제 방법 등 비용 관련해서 출장비, 교통비 사용 방법과 금액 한도 등 그런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회계 기준이 있어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회계 업무 프로세스, 매출 관리, 비용 관리 등 처음에 작성했던 목록과 프로세스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작성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다 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사용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카운트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매출과 매입, 비용과 이익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지 구성을 해서 작성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부터 매출 관리, 자금 계획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따로 엑셀로 자료를 만들기도 했는데 최대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총 5가지를 정리해보면 전체 회계 업무 흐름을 알려면 업무 목록과 프로세스를 기간별로 정리해주는 게 좋고 하는 방법에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은 이해하는 정도로 실무는 처리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계정 과목은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정 과목에 따라 비용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무제표는 업종에 따라 매출이나 비용 분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계 업무 설정은 회계 원칙을 알고 회계 기준을 만들고 내부 회계 관리 방식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업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